가해자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뭐 자기가 급발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해자의 운전자의 입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 전에 가해 운전자 아내의 입장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동승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동승자가 차량 내부의 상황을 운전자 말고는 유일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내의 진술과 내부 음성이 녹음된 블랙박스 이게 이번 사건의 당시에 운전 당시에 이 차량 내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아내는 사고 원인이 기계 오작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사고를 낸 후 두 사람이 병원에 같이 갔는데 그때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왜 역주행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속도가 빨라졌다, 가속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아내 얘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한테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천천히 가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녹음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사고 원인을 밝힐 만한 아주 직접적이고 유의미한 목소리가 녹음되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디오에는요. 하는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직접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걸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두 사람의 이 가해 운전자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이라든가 EDR 장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승했던 아내는 차량이 급가속이 되니까 왜 이래?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천천히 가 이라는 말을 운전 당시에 남편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고. 일부 보도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라는 것이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그런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은 운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 운전자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설령 그게 급발진이든 아니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서 밟았든 간에 동승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는 그 아내의 발언만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발진이 생기게 되면은 차가 급가속이 되면서 브레이크는 먹통이 돼요. 브레이크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가속이 되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급발진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에서의 사고는 급발진의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지만은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도리어 원인이 노트에서 앞에서 나올 때 편도 4차선으로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헷갈려요. 야간에 보이지 않을 때는 더더욱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해 운전자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의 고향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이라 서울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헷갈려서 잘못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좀 주장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운전자 아내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도 초행길이 아니어서 잘 알고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이다. 또 하나는 이 차량이 소유주가 이제 아내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 차량을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자주 운전했기 때문에 익숙하다 이 차량에 대해서도 실수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해 운전자의 나이가 68세시거든요. 68세다 보니까 사고 원인 중 하나가 고령일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아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령은 다 나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이가 똑같아도 남편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운전자는 40년 버스 화물 이 기사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무사고라고 하죠. 무사고 운전자.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단순히 40년 만에 정말로 실수란 게 아니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현직 비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버스 페달이 자동차 페달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 저희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페달밖에 모르는데 이 버스 페달 같은 경우는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이 모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왼쪽입니다. 예. 저렇게 그래서 발 뒤꿈치를 대고선 발만 살짝 밟으면 되는 오르간 페달이라는 거죠. 근데 예. 우측 이 시청역 돌진 차량을 보면은 대부분의 차량이 저렇게 돼 있죠.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가속 페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위급시 딴 생각을 하다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발생하는 터미널 내 안전사고도 왕왕 있다라고 이 버스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여기서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 브레이크 페달이 버스에서는 세로로 길게 돼 있죠. 예. 근데 보면은 일반 차량에는 오른쪽에 가속 페달이 세로로 길게 돼 있습니다. 저 버스 기사가 혹시 당황해서 브레이크 페달로 생각을 하고서는 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안 기자가 드린 것처럼 이 악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계속 밟아서 가속이 된 건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여기 이제 정신과 의사시지만 여기 외과 의사는 아니지만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찰이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원해 있는 찾아가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조사 어떤 내용을 나왔는지는 보도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갈비뼈를 다쳐서 그동안 했던 이분을 조사할 수 없었다는 게 그동안 경찰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대형 사고가 났으면 만약 내가 운전했다면 갈비뼈 이렇게 좀 다친 걸로 말을 못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일단 갈비뼈가 다쳤을 때 일어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워서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경찰이 갖고 서로가 어떤 대등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은 누워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이제 그런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그랬을 때 통증은 우리의 생각을 갖다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피의자는 자신이 온전한 정신에서 자신을 갖다 방어하면서 얘기할 권리가 있거든요. 어쩌면 시청자분들은 제 말에 더 분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방어하지 못한 힘든 상태에서 해야지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한테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방어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갈비뼈로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 갈비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굉장히 멍이 들고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또 그 아픈 거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진통제를 갖다 맞거나 너무 불안해서 어떤 수면이라든가 진정제를 맞아서 온전히 생각할 수 없는 순간에 누군가한테 진술을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다른 말이 없고 이 진술이 명백한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정신 상태라든가 몸의 상태가 진술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명백한 상태여야 되는 게 맞긴 맞는 정신적,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네. 또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건 사실 이분이 아니라 이분의 주치의였을 겁니다. 이분의 주치의가 아프긴 하지만 충분히 진술을 갖다 할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이 중차대한 사고가 있는데 주치의가 진술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진술이 안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갈비뼈를 다쳐서 뭐 온전하게 경찰 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담당 의사는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다른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고와 뭔가 연관이 있나요? 네, 2020년 경기도 광명에서 있었던 사고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면서 아파트 단지로 돌진하는 차량입니다. 주변 차량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끝내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아파트 입구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에 단지 내 정자와 아주 크게 이렇게 충돌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담겼는데요. 예. 딸을 태우고 있었거든요. 딸을 아이고야. 태운 채 50대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순식간에 차량에 돌진을 하고요. 어이구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가 가속이 됐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시동을 끄려고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이구. 애는 안 다친 거죠?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예.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영상만 보니까 너무 끔찍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영상과 지금 방금 본 영상과 시청역 사고는 뭐 어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사고 차량이요. 이번 시청역 사고를 일으킨 차량과 제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H사의 네, H사의 지읒. 네, G 모델의 예. 같은 2세대 모델이라는 예. 거예요. 연식만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사고 차량이 2017년식이고요. 예. 이번 시청역 사고 차량이 2018년식이고 일단 모델은 똑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얘기하기로는 리콜이 한번 됐었어요. 그때 예. 이제 뭐 유압 장치랑 이 제동 장치의 부품이 이제 합선이 돼서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번 리콜이 됐고 예. 이번 시청역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은 이미 교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이 유사한 모델인데 지금 굉장히 비슷한 사고가 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영상은 사람들이요 영상을 보여주고 이게 급발진 같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15,000명 가운데 91%가 급발진으로 보인다고 응답을 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판단 근거가 각자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세요. 브레이크 등에 점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시청역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보조 브레이크 등에 점등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보통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 자체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걸 듣거나 듣지 않거나 등에는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게 전자식 브레이크가 많아서 요즘 나오는 신형차들은. 네, 예. 그래서 이게 반드시 밟는다고 해서 뒤에 센서가 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등의 점등이 됐냐 안 됐냐를 두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급발진은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가속이 된다라는 것이 운전자들 주장이고 뒤에 등이 점등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과 이번 시청역 사고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사람들이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대형 사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또 하나 경찰 발표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스키드 마크 관련된 건데 스키드 마크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마찰력에 의해서 타이어가 녹아서 바닥에 그 형태가 나타나는 걸 말하죠. 예. 근데 어제 경찰 브리핑에서는 마지막 사고 지점과 정체 지점에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이건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 냉각수가 흐르면서 나오는 유류물의 흔적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는 거는 급발진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중에 하나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역주행 전 구간에서 스키드 마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혹은 약하게 밟아서 급제동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키드 마크는 차량의 동선 파악을 위해 보는 것으로 사건 전체를 좌우좌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거 전체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착각하거나 섣부른 브리핑을 한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경찰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키드 마크가 급발진 난사가 아니냐는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하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EDR 즉 사고 기록 장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찰은 끝까지 잘 조사하고 완성된 것, 결과가 예. 완전히 나온 것만 발표해야지 섣부르게 뭔가를 발표했다가 막 바꾸게 되면요. 그 바꾸는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자꾸 생겨요. 예. 이런 부분은 경찰이 나중에 사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브리핑할 때도 좀 주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9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였잖아요. 근데 이 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어요?
체포영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이 뭐 죄를 저질렀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이것과 별개로 체포라는 것 자체의 요건을 만족시켜야지 영장이 예. 발부가 되는 것인데 체포영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굉장히 클 때 이 인신 구속이라는 체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이 사람은 갈비뼈가 다쳐서 폐를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액션을 보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으로 반드시 인신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체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뭐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 지금 수사기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서 수사 중이니까요. 예. 어떻게 될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는 뭐 여러 가지 그 급발진이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점을 맞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교통법과 관련 시행규칙, 시행령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 이후 72시간 기준으로 사망자 한 명마다 벌점이 90점, 그리고 뭐 3주 기준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한테는 15점, 뭐 이런 식으로 벌점이 단계적으로 예.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단순 계산을 하면은 이 사망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810점이 넘는 그런 그 이상의 벌점이 부과가 될 것이고 지금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이 벌점 누적 기준이 1년에 121점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270점 이상의 벌점이라고 하면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 이후에 3년 동안 이 면허를 다시 획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최소 3년 그리고 형사처벌이 나온다고 하면 혹은 그 이상까지도 면허 자체를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버스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아마 다시 운전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교통조사계에서 30년 근무했던 경찰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벌점을 맞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님, 오늘 발인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역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이 오늘 오전 잇따라 엄수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50대 남성 그리고 역시 같은 부서에서 동료로 일했던 30대 공무원 발인식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동료들이 함께 참석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일렬로 도열하면서 추모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의 운구 행렬은요. 고인이 일하던 서울시청 본청 그리고 서소문청사 1층에 들러서 10분 정도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다른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차례로 엄수되면서 유족과 지인들 모두 울음바다였고요. 예. 30년지기 동네 친구를 잃은 한 희생자의 지인은 아직도 전화를 하면 받을 것 같다라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예.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한테 이제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한 70억 정도에 달하는 이제 그런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게 목숨이 중요하죠. 최 교수님, 이 자리에 예. 김건희 여사가 다녀갔다면서요? 예, 어젯밤에 예. 깜짝 방문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예. 확인된 사진이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고요.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공지한 건 없고요. 또 예. 대통령실에 사진을 촬영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일반인들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사진 속 김 여사의 모습을 보면 사고 현장 주변 국화꽃이 놓여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이렇게 쪼그려 앉으셔가지고 시민들이 써놓은 글들이 있고 요 장면입니다. 시민들이 써놓은 글들이 예.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찬찬히 읽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또 그 길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에서 저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 보좌진 한 명과 국화꽃을 들고 있는 장면, 저 장면입니다. 저 예.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현재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개돼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